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과 땅 거래량이 뚝 끊기고 치솟던 가격도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제주도의 농지 관리 강화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0억 원을 넘나들었던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가 요즘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매매도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제주의 주택 매매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200세대가 넘고 건축 중인 물량도 적지 않아 집을 사는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역시 거의 없고요. 지금 가격 면에 있어서는 가격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찾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올 1분기 거래된 토지는 지난해보다 21.8% 줄었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0.44%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그쳤고, 분기별로는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제2공항 건설, 각종 개발 계획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된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서 제주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제 제주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오름보단 내림세가, 매수보단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토지 보상 등으로 엄청난 자금이 풀리는 제주 제2공항 계획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면 이 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 측은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 심사 과정에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01년 개발 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대신 절대와 상대 보전 지역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버스기사의 음주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버스 차고지와 정박지 등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기사 교대로 공영 버스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기사들이 버젓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버스기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의무화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저희 공영버스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도 안 되고. 첫 차 운행지가 회사 차고지와 멀어 1박을 한 뒤 출발하는 민간 버스업체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박지에 음주 측정기가 없다 보니 회사 차고지까지 1시간가량 버스를 운행하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박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술을 한 잔씩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가 없어서 그렇죠. 정박지가 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네, 그럼 조금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치 하나하나 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네. 버스 차고지에서 하는 음주 측정도 다른 지역과 달리 제대로 온 관리 감독자가 없어서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할 경우 최고 사업일 90일 정지나 과징금 54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토부에서 규정한 세부 지침이 없다며 음주 측정은 물론 관리 감독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 확인이 의무화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도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됐던 쓰레기가 제주산으로 밝혀지면서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는데요. 하지만 나 하나쯤 하는 비뚤어진 양심 때문에 청정의 섬 제주가 쓰레기 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양심의 현장을 박성동 기자가 고발합니다. 제주 시내 인적이 드문 하천입니다. 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가장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가까이 와서 보니 이불에 신발, 심지어는 프라이팬까지 온갖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버린 걸로 추정되는 대형 폐기물에다 폐건축 자재까지 땅속에 묻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또 다른 하천입니다. 하천 바로 옆에 클린하우스가 있지만 온갖 생활 쓰레기가 쌓이면서 도심 속 하천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쓰레기는 고인 물에 빠진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저녁 시간쯤 되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쓰레기를 몰래 버렸다가 걸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쓰레기 불법 투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천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독할 인력도 주민센터마다 한 명뿐. 쓰레기 더미 속에 명함이나 영수증 같은 단서라도 찾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 인적 사항을 이제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배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하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은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야산에 볼링공 수십 개가 파묻혀 있습니다. 산비탈까지 대형 쓰레기가 넘칩니다. 볼링 가게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낱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버리는 사람이 양심을 한번 두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천이나 산속에 몰래 버려진 쓰레기 가운데 수거되는 양만 매년 1,000톤. 하루에만 1톤 트럭 3대 분량입니다. 제때 치우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번집니다. 하천에 대한 오염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게 해양으로 그대로 또 흘러나가기 때문에 해양 오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버렸는지도 모를 쓰레기들. 이 쓰레기와 함께 버린 양심 때문에 제주의 자연은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자원순환 사회의 기본 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자원순환 촉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3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의 시도는 김해 신공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자리. 지난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김해 신공항 계획안을 놓고 항공안전과 소음, 수요, 공항 시설과 운영 등 여러 분야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증단은 새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있어서 충돌 위험이 있고 정상적인 정밀 접근 절차도 세우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호산, 정인산 등의 그 항공기하고 장애물하고 이격거리가 140-50m, 좀 170m 정도라서 악천 후에 이상 기류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충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토부가 전제 조건을 왜곡해 소음 영향도 대폭 축소됐고
새 활주로 길이 3,200m는 국토부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등 엉터리라는 겁니다. 또 항공 수요도 30% 가까이 축소돼 현재 김해공항의 관련 계획 수요 예측 결과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검증단의 최종 결론입니다. 보고를 받은 3개 시도지사들은 총리실에서 이번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의 검증 결과로 밝혀진 안전, 소음, 운영, 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칭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부울경이 참여해 함께 최종 입지를 정한다는 주장이지만 입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과학적이고 대한민국의 그랜드 비전, 대한민국 발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안전 공간이 확보되고 소음 피해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단의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곳곳에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시와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슬비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는 더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떨어진 모습이고요.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와 서부, 동부 12도, 남부 15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곳곳에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서행 운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15도, 서부 14도, 남부 19도, 동부 17도로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6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종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1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13도에 머물면서 종일 싸늘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해무가 매우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충돌과 좌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가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이창민 선수에 대해 과속과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호근동 태평로에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 섭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예멘 난민 4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인 카트를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초범이며 위법성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난민 심사 과정인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시설 확충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8개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제주대는 종합문화센터 신축 사업비를 지원받은 뒤
교육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공대나 해양대 신축이나 증축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년도 시설 확충비 예산을 감액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6개월간 운영된 자진 출국 기간에 본국으로 돌아간 제주 지역 불법 체류자는 3,6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진 출국자 가운데 중국인은 3,500명으로 97.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0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하지 않은 단순 불법 체류자는 375명입니다. 제주기점 뱃길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3개월간 제주항을 이용한 여객은 31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설령 만료로 인한 대체 선박으로 대형 여객선이 투입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사의 홍보 등으로 뱃길 여객 수송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